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부산대 김성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조성은과 수사사주 커넥션에 대해서 네.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자, 이런 자가 어떻게 공익 제보자인가?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거를 보시죠. 거기 이제 보면 네. 그 조성은의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것인데 네. 거기 이제 7월 21일자로 제보를 받았다. 네. 그리고 9월 2일 날 네.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조성은의 제보인지 뭐 하여튼 이것이 뉴스버스 보도가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는데 제가 네.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왜 고발 사주로만 보도되고 있는가. 이 고발 사주라는 말 자체가 시각이 조성은과 이 공작정치라는 주체들의 그런 의도에 맞는 것이 고발 사주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네. 이건 수사 사주고 한편으로 보면 수사 청부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수사 청부다. 예. 예. 자, 다음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거를 보시죠. 네.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조성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참 살펴볼 가치도 없지만은 네. 하도 문제가 되니까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겁니다. 네. 월남전 용사 명단으로서 뉴파티라고 하는 청년 정당을 창당을 시도했다. 네. 그래서 이것이 9월 10일 날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조성은 뉴파티의 명단입니다. 네. 제출한. 네. 근데 그 아래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유공자가 들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이 조성은이가 대구 경북 출신이니까 네.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단을 이용해서 당원 가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 이건 이제 정당 창당 자체가 이 가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유공자 명단에는 사망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예. 이런 정당에 의해 이런 그 기획 창당한 정당에 의해서 지난 4.15 총선이 농락당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네, 자, 다음 그다음 거를 보시죠. 보시면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 조그맣간 요 부분인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 여기 이제 왼쪽에는 브랜디 뉴파티 네. 요게 그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팔로우가 75명이에요. 예, 75명밖에 안 되네요. 네. 75명. 예, 정당인데.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급조된 정당이라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언론 보도하고 달리 실제로는 창당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창당이 안 됐는데 여기에 네. 정병국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놀아놨다, 놀아놨네. 농락당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네요. 다음 네,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잠시만 보면 네네. 공문서 위조 조금 아까 나오죠. 네. 동일한 서명에 담긴 입당 원서가 아. 발견돼서 공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다음 거 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여의치 않으니까 제보자가 맞다. 내가 제보자이고 또 공익 신고자이다. 그럼 뭐 많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먼저 그 다음 거를 보시죠. 네.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그 모습 그게 제가 모모야마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식당이 어떻게 이렇게 쫙 펴져 있는 네, 그게 그거 뭐- 사무용 탁자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예.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네. 똑같은 건물 안에 있지 않습니까? 38층에는 그 모모야마가 있고 네. 그 밑에는 저기 그 국정원의 안가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식집에서 5시간씩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식당에서
뭐 그래. 매상을 많이 올려줬으면 또 그런데 그런 점으로 봐서는 우리가 5시간.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는 그렇죠. 예. 식당을 하고 네. 아마도 32층인가 뭐 그쪽으로 옮겨가서 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옮겨가서 이제 거기서 무슨 회의라든가 긴밀한 무슨 대담을 나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네. 네. 그다음에요. 다음에 보시면 요게 이제 조선의 페이스북에 있는 좋아요가 눌러져 있는 겁니다. 아, 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것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러네요. 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국가정보원을 이렇게 좋아요 최고 먼저 올리는 예는 잘 없지 않겠습니까? 잘 없죠. 야, 대단하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밑에 쪽 내려가면 청와대도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과 청와대가 좋아요에 딱 둘러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래통합당의 뭐 선거 부대책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미래통합당인 걸 없고 국가정보원, 뭐 청와대. 그 다음에 저기 여권의 인사 다음 거를 보시면 다음 거 보실래요? 네네. 그 밑에 보면은 네. 여기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쭉 한 건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 100일 정도의 그 페이스북 모든 거를 다 거의 중요한 건 다 캡처를 해놨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권력 암투에 어쩌고 나옵니다. 이게는 2011년도에 나온 거예요. 네. 그 2011년도에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은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도곡동의 한 건물 위층을 개조해서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밑에 보면은 타워팰리스, 대리 마크로빌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들어있는 호화단지에 이게 건물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잘 살펴보면 나중에 요건 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네.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자료들이. 예. 그 옆에 보면 네. 그 이제 좋아요를 공감한 사람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몇몇 사람이 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앞에는 한 100일 전에는 늘 최고 먼저 올랐던 이 박노실이라는 사람이 네. 뒤에는 최근에 와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분이네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그 아래 조금 내려가면 허진이라는 분이 있죠. 네네, 허진이요. 네. 이 양반도 자주 다는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이거는 또 조성은이 페이스북에다 올린 건데 네. 이 내용으로서는 일반인이 다른 특정한 쪽에서 정보를 얻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딱 보면은 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쩌고 한 거 이런 것들을 어지간해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00일 동안의 페이스북을 쭉 검토를 해본 결과 네. 대체적으로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누굽니까? 잡히는 사람들이 대개는 여권의 몇몇 인사들이고 그 단체들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야, 그러면 할 건데 그 조성우는 지금 야당의 미래통합당에 그 껍데기로만 들어와 있지 실질은 박지원과 공작하고 그렇습니다. 여당 사람들하고 더 이렇게 친밀히 뭔가 계속 소통이 있고. 그런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4.15 총선 때 이 사람을 영입했다. 네. 통합이라는 의미로.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이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뒤죽박죽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통합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제대로 된 통합을 해야지. 이런 이 기획 창당자를 그래가지고 선거 부대책위원장 회의가 되겠습니까? 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옆에 잠시만 보시면. 옆에요. 예. 예, 허진이라는 분이 거기 한 게 있죠. 네네. 우물쭈물하면 마타도 당한다. 네. 요거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정밀하게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걸 보시죠.
이건 페이스북에 조성은이 좋아하는 곳 해가지고 좋아하는 거, 네. 좋아하기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국민의당, 부산광역시당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 지낸 사람이 페북에 좋아하는 곳 리스트에 미래통합당이 없습니다. 민생당도 나오네요. 예. 네네네.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뭐, 이게 정체가 나오네요. 여기 민주평화당. 이준석, 등등. 김웅, 이거 다 바른미래당 출신 아닙니까? 민주평화당 맞습니다. 나오고. 예. 네네.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걸 보시죠. 네. 그게 이제 좋아하는 곳을 쭉 찾다 보니까 유독 그 호텔이 많아요. 호텔을 이게 주로 2018년도 이후에 많이 들락거리는데 네. 그 뭐 무슨 이유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페어몬드 엠베서더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2021년 6월 20일 날 방문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020년에 1년 전에 6월 4일 그 언저리에 네. 그리고 19년 12월 25일 이렇게 딱 요게 뭐 여기 들어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자기가 체크돼 있는 것만. 모모야마 바로 다음이죠. 네, 모모야마. 이게 다음 문제. 걸로 다음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쭉 보면은 2017년도까지는 여기 네. 없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거의 뜸하지 않습니까? 네. 다닌 곳이. 근데 갑자기 2018년도 2월 12일부터 호텔이라든지 고급 음식점을 다니는 예가 많아졌습니다. 예. 그것도 특이한 일인데 2011년도에 국정원에서 안가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한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오늘이라는 데 보면 네. 서울 주요 호텔에 국정원 안가가 있다. 주요 호텔이라는 것이 그 롯데를 말하는 것인지 다른 것도 말하는 것인지 여러 군데에 있는 건지 이거를 확인한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주요 호텔이라고 한 것으로 보면 뭐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조선일보에 요것도 그 중에 나온 하나인데 거네요. 네. 예, 18년도 4월 6일 그러니까 지방선거 몇 달 앞두고 네. 웨스틴 조선 호텔에 들렀는데 몇 번 이제 2018년 3월 10일에는 롯데호텔 서울에 갔고 네. 그 다음에 4월 6일에 웨스틴 조선 호텔에 갔는데 요런 호텔에 간 것들 체크돼 있는 것만 네. 지금 페이스북에 돼 있는 것만 확인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정원이라든지 또는 집권당인 더불어당하고의 연관성을 어느 네. 정도는 뭐 추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네. 여기 마세라티. 이제 조성은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세라티네. 그 마세라티 네. 요거를 하기 전에는 이 벤츠를 탔어요. 예, 요거 탔죠. 네, 벤츠. 예, 그게 제가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인천에 있는 벤츠의 서비스 센터에 갔던 적이 있더라고요. 예. 2018년도에. 네. 그래서 그때 한참 문제가 될 때였는데 그때에 이렇게 고급 차를 리스로 구매를 했다. 그리고 이제 마세라티 탈 형편은 안 된다. 된다겠지만은 사실 체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체불을 하고 하면서도 자기는 이런 거를 타는데 과연 자기 돈으로 탔는가? 리스를 했다는데 자기 돈으로 리스를 냈는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결국에는 자신이 문제를 삼은 요쪽에 요거 안에 이런 단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세라티에 어디인가는 뭔가 범죄는 흔적이 남아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이스북에도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네. 고발 사주이냐 고발 청탁이냐. 네.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조성은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4.15 총선에. 네. 제1야당 국민의힘 4.15 총선을 앞두고서는 뉴파티 기획 창당자인 조성환한테 농락당한 겁니다. 이건 결국.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대선을 앞둔 지금 또다시 수사 사주 커넥션. 이건 커넥션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고리 중에 하나가 조성은이고 또 뭐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씨. 네. 뭐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안에도 뭐 누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추미애가 말한 것처럼 또 어쩌면은 뭐 청와대 안에도 누군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4.15 총선 과정에서의 공작 정치와 부정선거, 공작 정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부정선거 기획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 정권 교체는 참으로 무망하다.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조금 아까 제가 한 개 뭐 보낸 거를 한번 네네.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박지원 아니면 얘기를 안 해도 원장님 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 박 원장님 등의 제3자가 거론되면 본질은 흐려지고 방향은 엉뚱한 대로 이렇게 허진이라는 사람이 예. 얘기를 해주네요. 예, 근데 이제 뭐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뭐 좋아요를 해준다든지 또는 댓글을 단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아, 예. 예, 이런 사람들의 최근에 와서는 약간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거의 뭐 날마다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아.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그 캡처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 네. 거기 안에 해답이 있지 않겠는가, 아. 공작 정치의 흔적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하는 박지원 원장 네. 요 얘기가 거론되는 것도 네. 아주 옆에서 조언하는 뭐 직접 하는 건지 국정원장이 자기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뭐 암호 같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회 먹고 싶다. 네. 갑자기. 네. 회라가는 것이 먹는 회도 있지만 모이는 것도 회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저는 그걸 일종의 암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할 때는 회 먹고 싶다. 그러면 네.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또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또 합리적 의심을 하는군요. 하기야 공작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공작하자 이렇게는 안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 그 뭔가 그 암호를 정해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해먹고 싶다. 그렇게도 추리가 또 가능하네요. 추리를 보면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 또 그다음에 이제 이 국정원장이라든지 또는 정치권의 인사들은 이런 게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소통을 할 것이다. 아.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 페이스북에 그러나 거기 닉네임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빌려서 사람을 했을 가능성이 빌려서 있다. 대포폰 같은 걸로. 네네. 야, 저 아주 무슨 탐정 같습니다, 김성진 교수님. 아니, 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네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를 쭉 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더 확정하기 위해서 말은 안 했는데 네. 누구 지지 그룹들이 있어요. 여기 예. 페이스북에 관여가 돼 있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뒤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정밀하게 네. 괜히 이거 가지고서 저들한테 뭐 되치기 당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잘 좀 더 정리하셔서. 예. 확보한 다음에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의 결론은 이제 그 조성은이와 박지원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4.15 총선도 하는 뭔가 농락을 야당에선 당하고 이번에도 농락 당할 뻔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뭐 하느님이 보호하사 합니다. 하느님이 저는 보호하사. 그렇게 봅니다. 아, 네. 네, 부산대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야,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보니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야, 이게 지금 판도라 상자가 크게 몇 개 열렸는데요. 하나가 이 조성훈과 박지원의 이 커넥션, 김성진 교수도 커넥션으로 표현하시는데요. 이거와 이재명의 성남의 뜰,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이게 지금 일파만파
대선 전에 블랙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향방에 따라서는 뭐 선거판이 요동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지금의 상황하고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그 전에 밝혀지면 지금 아무 소용없죠 이런 거. 네. 이거 뭐 흥미진진하다고 그럴까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대선판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쭉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성지 교수 아주 잘 파헤치고 계시니까요. 또 다음 주 기대하죠. 뭐. 마치겠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면역력 지원 사격 들어간다. 빵야 빵야 하루에 2점 환신 맛 좀 보거라. 건강 걱정 달려보거라. 환신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한신 꼭 챙겨 드세요. 지금이 바로 면역력을 챙겨야 할 때. 면역력 팍팍, 건강 쑥쑥.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십시오.